이번 읽어주는 남자 찡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문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문제는 이번 수능에 나왔던 34번과 35번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니 꼭 익히셔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을 보면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범위가 주어진 윗부분이고요. B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는 장씨를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은 앞부분에 있는 이화정이란 공간이고요. 니은도 동일하게 이화정이란 공간입니다. 35번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이제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장소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러면은 보면 34번과 35번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어떻게 연관이 있길래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와 B는 장씨가 생각하거나 말한 내용을 범위로 지정해 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기억과 니은인 이화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즉 A와 B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곧 기억과 니은, 즉 이화정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 봤다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내용은 이 34번과 35번 선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번입니다. 34번은 이제 A와 B를 읽고 각 선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34번을 풀기 위해서 A를 보면 내가 제3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노라.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문을 빼앗아가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저 공주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치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과 같도다. 나의 재주가 용모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조차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됐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던 A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부분에 선지들이 있는 것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왜 이렇게 푸느냐? A 부분만 확인해서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A 부분을 통해서만 해도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게 수월하다. 즉, 그리고 또 읽은 다음에 바로 확인해야 머릿속에도 잘 남아있겠죠? 정확도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었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번은 맞고요. 2번. 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고전 소설에서 비유적 진술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은유나
지유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A 부분에 나와 공주와 형극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라는 지규법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A도 맞다. 3번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의문형 표현. 자, 일단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다 이거예요. 왜냐? 이 부분은 너무 잘 보이는 표현이니까요. 의문형 표현을 보면 저기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불편하네요. 쪼개져 있다 보니까 하셨는가. 실제 수험에서도 조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원망. 왜 나를 저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가.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맞다고 보시고 이제 4번은 B에 관련된 선지라서 잠시 뒤에 해야겠죠. 5번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딱 여기 나와져 있죠. 그 마지막에 뭐였어요? 나의 앞날은 어이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난군을 쫓는 것은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눕는 것을 감심하여 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서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 없고 오직 우르르 가는 아버님, 어머님, 난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에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의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두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1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B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일단 내가 뭐예요? 난군을 쫓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미 뭐예요? 난 여기 귀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다. 과거의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번 비유적 진술, 은유지규. 아까 느낌이 어떤 문장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라보는 것 같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까지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유지구법이 잘 모르겠다. 왜 저게 은유지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어 개념, 문학 개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알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공부를 하고요. 자, 3번. A는 B와 달리라 그랬죠. 이 달리라는 표현을 항상 수능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지가 맞으려면 B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3번이 정확하게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B에서는 의문형 표현이 단 한 번, 감심하여 사오리오.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뭐예요? 서리법이죠. 나는 당신을 쫓는 걸 원망하지 않았다. 그걸 감심했다. 즉 견뎌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원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3번이 맞게 됩니다. 4번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가 누구죠? 난군. 난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 자, 여기서 사실 이제 B를 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입니다. 이 장씨라는 사람이 A에서 어떻게 됐어요? 공주보다 지위가 낮아졌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 글의 맥락상에서 굉장히 뒤틀린 전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소설은 어떤 방향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지만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글의 구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런 작품성이 좋지 못한 문제는 수능 문제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해서도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내용을 봐도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뭐예요? 난군을 내가 계속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 B는 지난날의 일을 토로하는 방식. 이미 5번 선지가 지난날의 일을 토로하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를 분석해봐도 1번과 5번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둘 다 모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라면 1번과 5번 동시에 오답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35번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3번 선지를 보면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A를 말하는 부분은 기억의 이화정입니다. 그걸 보면 원망, 즉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선지는 34번의 3번 선지는 35번의 3번 선지와도 정확히 연결이 되고 이것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단 하나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35번의 3번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뒷부분에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은 B보다는 B의 뒷부분에 있는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옮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른 것을 좋지 않게 여기다. 장씨의 이렇듯 애원하는 모습을 보자 크게 불켜여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 하였다. 이 부분과 함께 뒷부분에 있는 묘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장씨를 사랑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 뒷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뒷부분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단박에 35번에 3번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수능, 모의고사에는 각 문제들이 연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처음부터 알 수가 있죠? 물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검토해서 기억과 A 그리고 B와 니은의 위치 그리고 내용을 살짝 검토해서 이 34번과 35번이 연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연계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국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